은전 세 자루와 땅 속에 묻힌 마음. 한 고을에 이름난 부자가 있었다. 장사로 큰 돈을 모았고 머리도 빠르고 계산도 밝았다. 그러나 그는 돈보다 사람을 더 눈여겨보는 자였다. 어느 날 그가 먼 타지로 떠나게 되었다. 몇 해가 걸릴지 모르는 긴 여정이었다. 그는 새 하인을 불러 세웠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을 맡기겠다. 첫째 하인에게는 은전 5자루를 주었다. 둘째에게는 2자루를 주었다. 셋째에게는 1자루를 주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왜 다르게 주는가? 차별 아닌가? 그러나 주인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각자 맡은 대로 쓰거라. 돌아와서 묻겠다. 그리고 떠났다. 첫째 하인은 은전을 받아들자마자 장터로 나갔다. 그는 쌀값을 살폈고 소금 시세를 따졌다. 비가 많이 와 흉년이 들 조짐을 읽었다. 지금은 싸다. 겨울이 오면 오른다. 그는 은전을 쪼개어 여러 상인에게 물건을 나누어 사두었다. 위험도 따랐다. 쥐가 갉아먹을 수도 있고 장사꾼이 달아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밤마다 계산을 했다. 주인께서 내게 맡기신 것은 돈이 아니라 믿음이다. 몇 해가 흐르자 그의 5자루는 10자루가 되었다. 둘째 하인은 2자루를 받아들고 오래 고민했다. 나는 첫째만큼 대담하지 않다. 그러나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나무를 사서 장인을 불렀다. 작은 배를 만들어 강을 오르내리며 짐을 실었다. 물살은 거셌고 한 번은 배가 뒤집힐 뻔했다. 괜히 했다. 그는 여러 번 후회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몇 해 뒤 그의 2자루는 4자루가 되었다. 셋째 하인은 은전 1자루를 들고 서 있었다. 주인은 무서운 분이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수고하지 않은 데서 챙긴다. 그는 주인을 두려워했다. 사랑하지 않았다. 잃으면 어찌하나. 그는 밤에 몰래 집 뒤편으로 가 땅을 팠다. 은전을 묻고 흙을 다졌다. 이러면 안전하다. 그는 안심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날마다 첫째와 둘째가 분주히 오가는 것을 보며 중얼거렸다. 괜히 애쓴다. 괜히 위험을 감수한다. 그는 손에 흙 한 번 묻히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고 주인이 돌아왔다. 머리는 조금 휘어졌고 눈빛은 더 깊어졌다. 그는 새 하인을 불렀다. 첫째가 나와 절했다. 주인 어른 5자루를 주셨는데 5자루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은 눈을 크게 떴다. 10자루라. 그는 미소 지었다. 잘하였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둘째가 나왔다. 2자루를 주셨는데 2자루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가진 것이 적다 생각지 말라. 맡은 대로 충성하였다. 그도 칭찬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셋째가 나왔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땅에 엎드렸다. 주인 어른은 엄하신 분이라 두려웠습니다. 잃을까 염려하여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그는 흙 묻은 은전을 내밀었다. 주인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나를 두려워하였다 하였느냐. 셋째는 떨었다. 예. 두려웠다면 더더욱 장사꾼에게 맡겨 이자라도 남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마당이 조용해졌다.
너는 돈을 묻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묻었다. 셋째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내가 내게 맡긴 것은 은전이 아니라 기회였다. 주인은 외쳤다. 게으르고 악한 자여.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은전은 10자루 가진 자에게 주어라. 셋째는 쫓겨났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한 자루를 그대로 돌려주었는데 왜 벌을 받는가? 잃지 않았자는가? 한 노인이 말했다. 잃지 않은 것이 아니라 쓰지 않은 것이다. 첫째는 밤의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나도 두려웠다. 둘째도 중얼거렸다. 나도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다. 그들은 용감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움직였다. 셋째는 고을 밖을 떠돌며 원망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그러나 밤마다 생각이 스쳤다. 혹 내가 주인을 오해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는 주인을 무서운 사람으로만 여겼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의 가장 큰 죄는 실패가 아니라 시도하지 않음이었다. 이 이야기는 은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마다 받은 것은 다르다. 5자루를 받은 자도 있고 2자루를 받은 자도 있고 1자루뿐인 자도 있다. 그러나 묻힌 은전은 자라지 않는다. 땅은 씨앗을 품으면 열매를 맺지만 두려움이 묻히면 썩는다. 어떤 이는 말한다. 나는 가진 것이 적다. 그러나 문제는 적음이 아니라 멈춤이다. 주인은 떠나기 전에 단 한마디만 남겼다. 맡긴 대로 하라. 그 말은 지금도 고을 바람에 실려 떠돈다. 누군가는 오늘도 장터로 나가고, 누군가는 계산을 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땅을 판다. 은전은 작다. 그러나 마음은 크다. 밤이 깊어지면 노인들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두려움은 돈을 지키지만 인생을 잃게 한다. 그리고 덧붙인다. 주인이 돌아오는 날은 반드시 온다. 이 야담의 끝은 벌이 아니다. 끝은 질문이다. 너는 받은 것을 어디에 두었는가? 땅 속인가? 장터인가? 아니면 아직도 손에 쥔 채 망설이고 있는가? 은전은 썩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의 시간은 썩는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말했다. 묻지 말고 심어라. 그리하면 돌아오는 날에 내가 놀랄 것이다. 주인이 셋째 하인을 내쫓은 뒤 마당에는 무거운 공기가 가라앉았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주인의 판단이 옳다 하였으나 마음속에는 쉽게 정리되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잃은 것도 아니고 그대로 돌려주었는데 어찌하여 그리 큰 벌을 내리는가 하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주인은 아무 해명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등잔불 아래에 홀로 앉아 오래도록 장부를 넘기며 생각에 잠겼다. 나는 돈을 늘리려 한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을 시험한 것도 아니다. 나는 사람을 드러내려 하였다. 그의 눈빛은 멀리 있었고 깊었다. 첫째 하인은 10자루가 된 은전을 다시 나누어 여러 장사에 투자하였다. 그는 이전보다 더 신중해졌고 더 많이 계산하였다. 성공의 기쁨보다 책임의 무게가 더 크게 다가왔다. 그는 문득 생각하였다. 만약 실패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주인이 나를 버렸을까? 그러나 그는 곧 깨달았다. 주인은 결과보다 마음을 보았다는 것을. 둘째 하인은 내 자루가 된 은전을 바탕으로 강가의 나루터를 정비하였다. 그는 작은 배를 더 만들고 사람을 고용하였다. 그는 늘 말하였다.
적은 것이라 여겼으나 주인은 적다 하지 않았다. 내가 받은 만큼 움직이면 된다. 그는 밤마다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멈춤은 선택이다. 한편 쫓겨난 셋째 하인은 고을 밖 주막에서 몸을 의지하고 있었다. 그는 술을 마시며 같은 말을 되풀이하였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나는 잃지 않았다. 그러나 술이 깨는 새벽이면 가슴 한 구석이 쓰렸다. 주인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너는 돈을 묻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묻었다. 그는 자신이 은전을 묻던 밤을 떠올렸다.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감이 먼저였음을 기억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다. 그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은 주인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지 못했던 것임을. 그 무렵 고을에는 큰 가뭄이 들었다. 논바닥은 갈라지고 우물은 말라갔다. 첫째와 둘째는 곡식을 사들여 창고를 열었다. 그들은 이익을 남기되 백성을 짓누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들을 칭송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조용히 말하였다. 그들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을 뿐이다. 가뭄이 길어지자 곤주림이 고을 밖까지 번졌다. 셋째 하인도 더는 버틸 수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이를 구하러 나섰다. 그러나 그를 써주려는 이는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알고 있었다. 주인에게 꾸중 듣고 쫓겨난 자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강가에 앉아 있었다. 그때 둘째 하인이 그를 발견하였다. 둘째는 잠시 망설였으나 다가와 말을 걸었다. 왜 여기 있는가? 셋째는 얼굴을 들지 못했다. 나는 실패자가 되었네. 둘째는 조용히 답했다. 자네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멈춘 것이네. 셋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둘째는 그를 배로 데려가 일을 시켰다. 처음에는 짐을 나르고 밧줄을 묶는 일뿐이었다. 그러나 셋째는 처음으로 땀을 흘렸다. 그는 일을 하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두려움이 줄어들고 있다는 감정이었다. 며칠 뒤 주인이 나루터를 방문하였다. 그는 일하는 셋째를 보았다. 둘의 눈이 마주쳤다. 셋째는 도망치고 싶었으나 그러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주인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이번에는 묻을 생각이냐? 셋째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심어 보겠습니다. 주인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너를 벌하려 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안에 잠든 것을 깨우려 한 것이다. 셋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처음으로 주인을 무서움이 아니라 감사로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셋째는 작은 품삯을 모아 장사에 조금씩 참여하였다. 처음에는 실패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잃는 날도 있었고 버는 날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땅을 파지 않았다. 몇 해 뒤 그는 비록 큰 부자는 아니었으나 스스로의 손으로 번 은전 몇 자루를 갖게 되었다. 그는 그 은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움직인 시간이다. 주인은 다시 새 하인을 불렀다. 이번에는 비교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사람은 받은 것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다. 첫째는 더 큰 책임을 맡았고, 둘째는 고을의 중심이 되었으며, 셋째는 다른 젊은 하인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다. 그는 늘 말하였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두려움을
이유로 멈추지 말라. 주인이 언제 돌아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돌아오는 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 우리는 잃은 것을 묻지 않는다. 우리는 무엇을 심었는지 묻는다. 은전은 작다. 그러나 마음은 크다. 그리고 마음이 묻히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 이 야담은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기회에 대한 이야기이며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다. 사람마다 5자루를 받지 않는다. 어떤 이는 1자루뿐이다. 그러나 1자루라도 심으면 열매가 맺힌다. 묻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옛사람들은 그래서 말하였다. 묻지 말고 심어라. 심으면 자라고 자라면 드러난다. 그리고 드러나는 날에야 비로소 우리는 안다. 주인이 떠난 시간도 시험이었고 돌아온 시간도 은혜였다는 것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듯하나 끝이 아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은전을 받고 있고 누군가는 땅을 파고 있으며 누군가는 장터로 달려간다. 그리고 바람은 속삭인다. 멈추지 말라. 심어라. 돌아오는 날이 있다. 그로부터 몇 해가 더 흘렀다. 고을의 가뭄은 지나가고 풍년이 찾아왔다. 첫째와 둘째는 이제 주인의 오른팔과 왼팔이라 불릴 만큼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길은 의외로 셋째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예전처럼 고개 숙인 하인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으나 눈빛은 오히려 단단해졌다. 그는 젊은 하인들을 모아놓고 늘 같은 말을 하였다.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름이다. 젊은 하인 하나가 물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셋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너의 시간은 흘러간다. 흐른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것이 가장 큰 손해다. 그 말은 곧 고을에 퍼졌다. 주인은 나이가 들었고 병이 잦아졌다. 어느 날 그는 새 하인을 다시 불렀다. 이제는 은전을 묻지 않았다. 그는 묻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나는 다시 떠날 것이다. 이번에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마당은 고요해졌다. 첫째는 고개를 숙였고 둘째는 눈시울을 붉혔다. 셋째는 조용히 서 있었다. 주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는 너희에게 돈을 맡긴 것이 아니라 기회를 맡겼다. 기회는 흙 속에 묻히면 썩고 움직이면 자란다. 나는 그것을 보려 했다. 그리고 너희는 각자 다르게 드러났다. 주인은 셋째를 바라보았다. 너를 쫓아낸 날 나는 내가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셋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그날 저는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저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제 두려움을 쫓아내려 하셨다는 것을. 주인은 희미하게 웃었다. 사람은 잃어봐야 아는 것이 있다. 그러나 더 큰 이름은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그날 밤 주인은 세상을 떠났다. 장례가 끝난 뒤 새하인은 창고 문을 열고 장부를 펼쳤다. 첫째는 재산을 정리하며 말했다. 이것을 더 크게 불려야 한다. 둘째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나누어야 할 때다. 셋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주인이 남긴 것은 돈이 아니라 길이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 결국 그들은 재산의 일부를 풀어 고을에 학교를 세우고 젊은 이들에게 장사를 가르쳤다. 셋째는 아이들 앞에 서서 처음 맡았던 은전 1자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들은 물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셋째는 웃으며 대답했다. 두려워도 장터로 나갔을 것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을 것이다. 묻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말은 단순했으나 깊었다. 고을 사람들은 이제 이 이야기를 야담처럼 전했다. 주인이 새 하인에게 은전을 주었다는 이야기보다 더 많이 전해진 것은 마지막 하인의 변화였다. 사람들은 말하였다. 진짜 실패는 넘어짐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음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덧붙였다. 주인이 돌아오는 날은 언젠가 반드시 온다. 그날 우리는 묻는다.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움직였는가를. 얼마를 지켰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심었는가를. 셋째는 늙어가며 작은 집을 지어 살았다. 그는 종종 집 뒤편 땅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한때 은전을 묻었던 자리였다. 그는 그 자리에 작은 나무를 심어 두었다. 나무는 자라 그늘을 만들었다. 사람들이 묻곤 했다. 왜 하필 그 자리에 나무를 심었습니까? 그는 대답했다. 예전에는 두려움을 묻었고, 이제는 씨앗을 심는다. 묻으면 썩고 심으면 자란다. 그 나무는 훗날 큰 그늘이 되어 지나가는 이들에게 쉼을 주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은전나무라 불렀다. 돈이 열리는 나무가 아니라 용기가 열리는 나무라 하였다. 이 야담은 거기서 끝난다. 그러나 질문은 남는다. 지금 내 손에 쥔 것은 무엇인가? 너는 그것을 묻을 것인가, 심을 것인가? 시간은 흐르고 주인은 언젠가 돌아온다. 그리고 돌아오는 날에 우리는 안다. 가장 안전하다고 여긴 선택이 가장 큰 후회가 되었는지, 가장 두려웠던 걸음이 가장 큰 열매가 되었는지를. 그러므로 옛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였다. 땅을 파지 말고 씨를 뿌려라. 두려움을 묻지 말고 가능성을 심어라. 그리하면 돌아오는 날에 내 마음이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